생애 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자녀 출산 및 양육비 준비. 선배 지난번에 저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말도 마. 나 동창들이랑 여행 가기로 한 거 취소했어. 왜요? 선배 지난번에 그 얘기하면서 엄청 좋아했잖아요. 얼마 만에 여행이야. 나 너무 설레. 근데 왜 갑자기 취소했어요? 그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거야. 물론 무리해서야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선배 뭐예요? 저희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애 키워봐. 월급 다음날 유치원비, 학습지비, 그리고 학원도 보내야 되지. 월급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뭔가 머나먼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꼭 경험해야 될 일인데 출산부터 양육비까지 너무 걱정되네요. 우리 오늘도 금융멘토님을 찾아볼까? 금융멘토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에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최근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맞물려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양육비 및 교육비와 같이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부가 출산 양육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합리적으로 소비 지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녀 출산 및 양육비 준비입니다. 챕터 1.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들까? 자녀에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아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다음에 나오는 비용들을 참고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출산 및 양육 비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출산비입니다. 출산을 위한 비용은 임신 중, 병원 진찰 비용, 출산 준비물 비용, 분만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입니다. 물론 이러한 금액은 개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다르고 서비스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대략적인 수준에서 추정을 해보면 병원 진찰비, 분만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을 합치면 약 37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중 산후조리원 비용은 2021년 평균 243만 원으로 2018년 평균 220만 원보다 23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양육비입니다. 202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한 달 양육비 지출은 자녀 1인당 평균 72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영유아 자녀 1인당 지출 금액은 월 60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기는 아무래도 결혼 준비나 주거 자금 마련 등으로 이미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비용과 같은 고정 지출의 비중이 높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임신 출산 비용과 자녀 양육비까지 생각한다면 어깨가 정말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모든 비용을 다 준비할 수는 없더라도 일부를 미리 준비해 두거나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2, 출산, 양육비 부담 줄여보기입니다. 먼저 국가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신 준비 기간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출산 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모성보호 육아 지원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보육교육과 양육비 지원에서는 만 0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 사업과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설명드린 지원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여러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출산 양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겠죠? 출산비, 자녀 양육비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쓰임새에 맞게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출산비에 대해 살펴보면 출산 비용 중 진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인 분만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 출산과 더불어 한 번에 필요한 자금이므로 사전에 기간과 필요한 자금을 미리 잘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비용은 단기적으로 준비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할 자금이므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둬야겠죠?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으면서 일반 입출금식 예금보다 이자가 높은 단기 금융 상품으로는 고객이 맡긴 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인 CMA, 단기금융상품 펀드 MMF,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 MMDA 등이 있습니다. 앞서 자녀의 출산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녀의 양육비는 출산비처럼 한 번에 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자녀에게 고정적으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예상해보고 부족 자금을 예측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자녀 양육비는 출산비보다는 비교적 훗날에 필요한 자금이므로 정기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등 자신의 위험 성향에 따라 적절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미리 예측하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죠. 출산 및 양육비는 가계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부채로 인해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저축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소비 지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물건이나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비 지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 구매 의사결정 단계는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평가, 구매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소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문제인식 단계에서 장난감이 이미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자동차 장난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 가게의 수준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탐색과 대안평가 단계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 및 탐색하고 평가하여 구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인데요.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인 유모차가 부담스럽지 않지만 누군가는 20만 원인 유모차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충분히 구입할 능력이 있더라도 100만 원짜리 유모차보다는 20만 원인 유모차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자신의 소비에 대한 결과가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녀 출산 및 양육비 준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콕 집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 출산비 및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꼼꼼히 알아보고 출산비의 경우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으면서 일반 입출금식 예금보다 이자가 높은 단기 금융상품인 CMA, MMF, MMDA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자녀 양육비의 경우 정기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등 자신의 위험 성향에 따라 적절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준비합니다. 또한 가계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꼼꼼히 따져서 합리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자녀 출산 및 양육비 준비 감사합니다.